시청하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럼 그렇게 썼을 때 뭐 유지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적게 나왔을 때는 한 8, 9만 원대. 예, 안녕하세요. 코어클 대표 김기용입니다. 오늘은 저희 양평에 이제 있는 주택인데, 1년 정도 이제 코어클을 사용해 보신 이제 건축주분하고 이제 사용 후기하고 또 이제 어떻게 좀 잘 사용하셨는지 해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년에 이제 양평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사 오게 된 최원식이라고 합니다. 1년 사용하고 유튜브 촬영 좀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응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코어클을 알게 되셨죠? 제가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건축을 계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건축이라서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가 네네네. 작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설계하고 이런 진행 과정 속에 냉난방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던 와중에 그 EBS 집이라는 것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다음에 뭐 각종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코어클을 좀 접하게 됐는데요. 그러고서 제가 아는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대표님한테 전화 드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뭐 정확히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전원주택에 좀 적합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반영하게 된 거죠. 그러시면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럼 건축사신? 아니, 건축사는 아니고요. 예. 시공 쪽을 건설에서 다니다가 제가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비 시스템은 사실은 제 건축이다 보니까 설비 쪽은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름 보일러든 가스 보일러든 이런저런 생각 여러 가지 하다가 지열 보일러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어클까지 좀 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코어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바닥 난방이랑 좀 다르고 또 냉방할 때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닥 난방도 사용해 보시고 아마 바닥 난방이랑 대류식이랑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써보셨을 텐데 좀 어떤 느낌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1월 초에 이사를 와서 겨울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난방 같은 경우에 대류 난방하고 그다음에 복사 난방 이렇게 이제 바닥하고 온풍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요. 제가 아파트 살다 왔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바닥만 있으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대류 난방도 같이 써보니까 좀 더 포근한 느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냉방 같은 경우에 올 초에 좀 꽤 더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냉방은 제가 이제 거실 뭐 이렇게 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4대를 24도 정도에 맞춰놓고 24시간 동안 그냥 거의 풀로 24도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고 말고 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 뭐 설정만 딱 해놓고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람도 에어컨 바람하고는 좀 다른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시면 보통 그렇게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뭐 사용 시간하고 온도랑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럼 그렇게 썼을 때 뭐 유지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제가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이사 오고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대부분 다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낮에는 일부 좀 껐다가 저녁 되기 전에 난방을 틀고 그다음에 새벽에 중간에 이제 새벽에 꺼졌다가 다시 아침에 다시 가동되는 게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작동을 했었거든요. 저희 어플에 있는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여름철처럼 그냥 온도를 설정해 놓고 그냥 24시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는 게 또 나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 겨울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은 실내 온도는 한 몇 도 정도로 쓰시고 뭐 유지비는 한 얼마 정도 나오세요? 겨울에는 한 26도 정도 사용했고요. 예. 그다음에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왔을 때는 17만 원대, 예. 적게 나왔을 때는 한 8, 9만 원대. 그렇게 지금 여기가 전체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저희 집이 요 건축 면적이 연면적으로 37평입니다. 37평이고. 네. 그리고 지금 거실 같은 경우에는 천정고가 꽤 그래도 네. 또 좀 있는 편이기도 한데. 여기 거의 한 5m 가까이 되는데, 5m 가까이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거의 40평 가까운데 뭐 26도로 하고 네. 그냥 충분히 쓰시고 꽤 괜찮은 유지비가 나온 거 겨울에는 그렇게 한 26도 정도 하고, 네. 여름에는 뭐 24도, 25도 이 정도로 설정값을 해놓으면은 네. 그 정도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여름철에는 겨울보다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냉방비가 적게 나오면 그것도 한 7, 8만 원, 예. 많이 나오면 뭐 14만 원 뭐 정도. 그 이웃 예, 예. 건축 부분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예. 요 위에 이제 먼저 이사 오셨던 분들이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뭐 난방비가 뭐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이사 오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지열 보일러의 코아클 접목해서 하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그래도 이제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는 유지비 차원에서 좀 많이 세이브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써보셨는데 뭐 이렇게 뭐 총평이랄까 네, 뭐 네.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사실은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바람이 나오는 난방을 가정집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여름에 냉방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나오는 냉방이 아니고 바닥에 그 엑셀 파이프에 그 찬물이 통과가 되면서 되는 그 바닥 냉방. 네. 요것도 복사식 냉방. 복사식 냉방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용하면서 상당히 좋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여름철에도 제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고 뭐 항상 똑같은 온도가 유지가 거의 되다 보니까 네. 좀 쾌적한 느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잘 사용해 주셔가지고 다행이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 건축주분들이 이렇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아마 이렇게 유지비 때문에 사실은 이걸 막 마음껏 쓰지를 못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는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씩 신경 쓰셨는지. 네. 제가 아파트 살면서 관리비를 보통 뭐 한 3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주로 내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 여기 와서 그 정도 안 들어가거든요. 유지비가. 네. 이게 뭐 여기 전기하고 뭐 해봐야 뭐 20만 원 정도 내외에서 되니까 오히려 더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게 냉방, 난방, 급탕을 다 지열로 하다 보니까는 주택에 나오는 지금 주택용 전기요금 뭐 이렇게 얼마 나오진 않으시죠 지금? 주택용 전기는 제가 태양광 달아가지고. 그럼 거의 그래서 안 나오시겠네요. 뭐 1, 2만 원 선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그거하고 요 지열 보일러 뭐 한 많이 나올 때 한 17, 8만 원 나오니까 그러니까 유지비가 한 20만 원 내에서 보통 해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훨씬 한겨울에도 더 그 적게. 정도니까. 이 건축주분께서 오늘 1년 정도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그 후기를 잘 설명해 주셔서 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뒤에 이제 또 기회가 되시면은 2년차, 3년차 써보시고 저희가 네, 또 네, 네. 나중에는 사모님하고 또 같이 기회 되면은 네,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